그 나치 독일의 그 학교, 그 나치 순회 아주 높은 그 자리에서 일했던 나치의 순회급 사람들을 교육시켰던 장소 베벨스부르크입니다. 그거를 맡아서 운영했던 장본인이 히물러입니다. 그런데 히물러는 그 장소에서 또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독일말로 아넨 에르벤데, 아넨이라는 건 조상입니다. 조상. 그러나 에르벤은 승계예요. 승계. 뭘 이렇게 인수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르베라는 거는 이제 상속 또는 승계, 인수, 뭐 이런 뜻입니다. 인수를 받는다든가, 상속을 받는다든가, 승계를 받는다는 것이 에르베입니다. 에르베. 아넨, 조상으로부터의 승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넨 에르베인데,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원래 그 히틀러가 나치 독일 출범시키기 전에 히틀러를 비롯한 그 나치의 그 아주 높은 그 자리에, 그들은 그 뭐 히틀러하고 히틀러의 선생인 하우스호퍼라는 그 뮌헨 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는 헤스, 괴링, 뭐 하이드리히, 히물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주관했어요. 그것이 툴레 협회고, 나중에 또 툴레 협회는 그것은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일 협회다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툴레라는 거는 그 지금 그린랜드에 있는 북극 지역의 한 그 그린랜드의 아주 추운 지역 이름이 툴레입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 그 스키를 만드는 그 스키의 그 모델 이름이 그 툴레예요. 그래서 툴레 스키가 굉장히 좋은 건데, 그 그린랜드에 있는 추운 지역의 이름이 툴레입니다. 그런데 그 툴레, 북극이죠. 툴레 협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이 있었고요. 그 툴레 협회는 1919년도에 결성했는데, 한 2, 3년 뒤에는 1920 몇 년 돼서는 그 불일 협회로 이름이 캐칭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그 이름이 독일 이름이 글라우어인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1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1914년이죠. 그 직전에 13년인가 아니 1년 전에 아주 터키와 이집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독일로 귀화했습니다. 원래 독일 사람인데 터키로 귀화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에서 금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또 이집트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913년이니까 이렇게 1차 대전 일어나기 그 1년 전인가 독일로 귀화해서 뮌헨 근처에서 큰 성을 사가지고 부자니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뮌헨 대학에는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지리 역사 지리 분야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하우스호퍼는 일본에 가서 한 12년인가 체류하면서 그 동경 제국대학이죠. 그 아까몬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학에 그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말을 아주 일본 사람처럼 하는 사람인데, 이 하우스호퍼가 그 뮌헨 대학에 와서는 그 아시아의 지리와 아시아의 역사를 강의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말마다 글라워라고 하는
독일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터키, 이집트, 거기서 터키로 귀화해서 터키 국적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독일로 귀화하면서 터키 국적을 반납하고 독일 국적을 다시 얻었어요. 그럴 때 귀족의 이름을 돈을 많이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 세보텐도르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폰 세보텐도르프라는 귀족 이름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귀족이 살았었는데 뭐 죽었어요. 그리고 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남았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그 돈을 주고서는 그 이름을 삼과 동시에 그 사람이 소유했던 그 부동산들을 아주 헐값으로 인수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뮌헨 근처에 있는 큰 성을 거의 폐허가 된 거를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성주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세기 초인데 거기에 그 하우스호퍼 교수가 이 폰 세보텐도르프하고 주말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통하는 것은 그 세보텐도르프도 터키를 통해서 터키에 가 있으면서 그 티베트에 갔던 일이 있고 하우스호퍼도 또 일본에 체류하면서 또 중국을 통해서 티베트까지 간 일이 있고 그래서 티베트에 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의 지하의 세계에 굉장히 그 발전된 문명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주말마다 이제 하우스호퍼하고 세보텐도르프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토론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하우스호퍼가 히틀러를 데려가서 히틀러는 그 하우스호퍼를 만나가지고 하우스호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하우스호퍼가 일본 사람들의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든가 정신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강한 정신력 이런 거를 히틀러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아주 매혹돼가지고 일본이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우수한데 동양에서는 게르만 민족만큼 우수한 민족이 일본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우스호퍼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그 하우스호퍼가 세보텐도르프 앞에 히틀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세 명이 만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세보텐도르프가 아주 젊은 미모의 여성을 또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 여성은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차그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천재예요. 영어, 독일어, 불어에 능통하고 그때 당시 그 세보텐도르프는 40 초반이고 이 여자는 마리아 오르시치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21인가 22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보텐도르프하고 거의 한 20년 차이가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은데 그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서 이제 4명이 모였어요. 그런데다가 또 괴링도 나타나고 히물러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세보텐도르프의 그 개인 집이죠. 그 장소는 넓지만은 성이지만은 거기서 모이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 뮌헨 근처의 산장에 쇼팽하우어가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것이 그 카페가 돼가지고 커피도 팔면서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카페 레스토랑. 근데 그게 쇼팽하우어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쇼팽하우어 카페에서 밤낮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을 우리가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어요. 제1차 대전이 끝났는데 1919년도에 툴레 협회라 그러자. 그래서 툴레 협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쇼팽하우 카페에서 모이고 뭐 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마리아 오르시치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기는 외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자리에 있는 알데바란이라는 데 살았다. 자기 조상이 그 조상이 알데바란에서 살았는데, 그 조상들이 지구로 왔다. 그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 땅속에 들어가서 아주 고도의 문물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아리안족이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나 뭐 이걸 가르친 언어를 가르치고 힌두교 성현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우주 이론이라든가 뭐 그 힌두교의 성현들이 우주 이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힌두교의 우주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어서 우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게 아리안족이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에 살던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 외계인이죠. 인간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산스크리트가 그것이 알데바란에서 사용했던 언어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가 인도 게르만 어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산스크리트와 독일어가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은 뭐 우랄 알타이 어족이고, 독일어는 인도 게르만 어족입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고대 인도, 그리고 그거는 조상이 아리안족인데, 아리안족은 말하자면 여자가 하는 마리아 오르시치가 하는 얘기는, 그거는 오늘날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다. 아리안족이 지하에 있다가 올라와서 인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도 가르치고, 그래서 독일어가 사실은 산스크리트어와 비슷하다. 그것이 아리안 족들이 가르쳤다. 이래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수메르 문명은, 그거는 지하에 있던 아리안족들이 올라와서 가르친 거고, 메소포타미아나 인도나 이런 데서 발전된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하에 있는 아리안족이 일으킨 거다.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히물러가 조상 승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하에 고대 문명을 일으킨 아리안족이 우리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다. 이게 인도의 조상이기보다도 우리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의 사람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지하의 문명권을 자꾸만 연구를 해가지고 아리안족들이 어떤 문명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승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렇게 된 아니면 인도의 모헨조다로의 거기에 문화라든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밑에 지하에 있었던 아리안족들, 외계인들의 문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틀란티스 대륙에 지금으로부터 4, 5만 년 전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가라앉았다, 이게 바다 밑으로. 근데 아틀란티스의 문명을 4, 5만 년 전에 이룩했던 그게 아리안족이었고, 그 전에는 또 뮤 대륙이라는 게 또 있고, 울티마 툴레라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지상에
문명이 여러 차례 이룩되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그 중남미죠. 과테말라라든가 뭐 무슨 그 멕시코 뭐 그쪽에서 혼두라스 그런 쪽에서 발견된 건데 해골입니다. 인간 해골인데 그게 수정 덩어리예요. 수정 덩어리로 된 해골입니다. 수정 해골이죠. 근데 그 안에는 동영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눈으로 그 수정 해골을 햇빛 띄는 데다 놓고 눈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동영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귀로는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비디오와 오디오 그 파일이 그 수정 해골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4만 년, 5만 년 된 겁니다. 그 수정을 무슨 탄소 년대 측정을 해보면은 4, 5만 년 됐어요. 어떤 거는 뭐 7, 8만 년도 되고, 그러한 수정 해골들이 몇 개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명은 되지 않았는데, 히물러가 티베트니 그런데 또는 멕시코니 혼두라스니 그런데 다니면서 지하 문명과 관련된 것 또는 아틀란티스 문명과 관련된 것, 그 이전에 무대륙과 관련된 것, 뭐 이래가지고 해서 그 선사시대, 우리의 역사 이전의 문명시대, 그거를 탐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아넨 에르베입니다. 그 조상의 문명을 우리가 승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물러가 그 베벨스부르크를 본부로 하고 나치 브레인들을 많이 도초로 보냈어요. 멕시코로, 혼두라스로 뭐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거기서 수정 해골들을 수집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파리 내셔널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그 수정 해골은 그 안에 그 동영상들이 무슨 종교 예식을 하는 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그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한 4, 5만 년 전이죠. 그런 게 그 동영상에 안에 들었고, 지금 증명을 할 수 없는데 히물러가 그 밑에 브레인들을 보내서 수집해가지고 약 8개의 그 수정 해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정 해골 안에는 나치 독일에서 개발했던 신형 무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트기라든가, 무슨 로켓이라든가, 또 UFO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날아다니고, 또 V자형으로 된 오늘날 스텔스기인데 그 날개만 있어요. 몸통은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V자형으로 된 날개로 된 거는 높이 갑자기 고공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빠르고 위에서 또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그런 이제 그 날개로만 되어 있는 그런 V자형의 그런 것들이 다 수정 해골 안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히물러가 그 수정 해골을 다 어디로 모았냐게 되면 그 베벨스부르크에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서는 밤낮 없이 그 과학자들과 함께 그 수정 해골에 보여지는 것들을 동영상들을 보고 연구한 것이 그 나치 독일에서 신형 무기를 개발하게 된 동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박사고 그래도 10년 만에 뭐 그렇게 새로운 거를 많이 개발할 수 없습니다. 뭘 한 가지 새로운 거를 깨달으려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가요. 연구 개발하는데 10년이 갑니다. 그래야 하나 새로운 게 나오는 건데 뭐 10가지 20가지 뭐 이런 많은 신형 무기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 이거는 그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런 신형 무기를 눈으로 보았다든가 뭐 이러니까 그게 그 수정 해골 안에 다 있었어요. 제트기, 프로펠러 없이 제트기가 막 날아다니고 날개로만 탄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또 로켓을 쏴서 올리고
또 그 둥그렇게 된 그 UFO가 그냥 공중 부상해가지고 날리고 이런 거를 다 보았다 이겁니다. 그 수정 해골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보고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실천에 옮긴 것이 그 나치 독일의 소위 신비한 무기, 원더 위펀, 아주 신비스러운 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그게 그 원형이 그 수정 해골들 안에 담겨 있었다. 그겁니다. 그건데 그 힘을 넣는 또 유태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는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그 중동의 시리아 쪽 이거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래서 그 유태인들하고 옛날부터 그 대립이 됐어요. 그 유태인들하고 밤낮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유태인들을 증오하는데 같이 동료 의식이 있었던 것이 그 이슬람 계통 나라들입니다. 사우디니 시리아니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유태인들이 아닌 족속들, 그런 유태인들하고 긴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에 있는 그 높은 승려들, 그 이슬람 계통의 승려들과 그 히물러가 가까웠습니다. 그랬는데 나치 독일이 그 패망하기 직전에 히물러가 어디론가 잠적을 하기 직전에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다가 그 수정 해골들을 숨겨놨다. 8개 숨겨놨다. 이러고서는 도망간 거죠. 그런데 나치 독일에서는 남극 대륙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남극 대륙을 우리 한반도에 한 6배인가 되는 아주 광활한 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히틀러도 남극 대륙으로 도망가고 괴링이나 보어만이나 히물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비행접시 타고 나치에서 그 UFO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비행접시 타고 다 남극 보냈는데 그 비행접시 속도가 시속 4만 킬로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이런 속력의 비행접시를 그 UFO를 나치에서 개발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 나치가 전쟁을 지네들이 안 한 겁니다. 신형 무기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베를린을 지키는 이거 베를린은 수도니까 못 내준다. 그런 최후 군단이 있었어요. 라스트 버텔리언이. 그게 5만 명입니다. 그 5만 명 히틀러가 다 철수시켰어요. 그런 이유는 그 5만 명을 다 남극 대륙으로 이전하고, 이건 이제 유럽에서 전쟁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남극 대륙으로 전부 다 신형 무기 개발했던 거를 전부 이전하고 그 최후 군단 5만 명까지 남극 대륙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형식적으로는 데니슨가 한 사람은 그 히틀러의 핵심 인물도 아니에요. 히틀러의 핵심 인물들은 전부 다 남극 대륙으로 도망가고 별로 히틀러하고 가깝지도 않았던 데니스가 그 해군 사령관이었는데 데니츠에게 다 맡겨가지고 항복 문서에 조인하게 만들고 항복은 형식적이죠. 그렇게 해서 독일이 항복했다 이래놓고 진짜 나치 독일은 다 남극 대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45년 이후에 남극 대륙에서 계속해서 나치 학자들과 그때 당시 1945년 그 독일이 손들고 항복했을 때 이미 남극 대륙에 한 60만 명이 옮겨갔어요. 군인들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고 학자들과 젊은 청소년들과 합해가지고 한 60만 명이 남극 대륙의 지하 도시,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베이스 211입니다. 그 코드 넘버가. 그래서
211 기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하에, 근데 그게 뭐 지금도 그 베이스 211이 어딘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1947년도에 뭐 미군들이 그냥 남극 원정을 가가지고 그 나치의 그 잔존 세력인 211 기지를 찾아내려고 한 5, 6천 명의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기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비행 접시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그냥 철수했습니다. 남극 대륙에는 비행 접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UFO가 공격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미국이 발표를 안 했는데 그 미군들이 그 UFO 공격을 받고 그런 것을 그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기로 촬영한 게 있어요. 그것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다 그걸 공개해 버렸는데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나치의 잔존 세력은 남극 대륙에 존재해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거의 정설로 되어 있고, 그 남극 대륙에서 이상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UFO들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데가 남극 대륙입니다. 거기에서 UFO가 출발해 가지고 또 다시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극 대륙에 UFO 기지가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것이 나치 비밀 기지인 211 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211. 이것이 나치 독일에 대한 세 번에 대한 강의로 마치겠습니다.